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할 때는 이런 하자들을 대부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어차피 다 왜냐면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까 10억에 분양받은 게 벌써 이제 들어갈 때쯤 되면 한 13억쯤 돼 있고 이러니까 아유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소문나봐야 내가 어차피 분양받을 거잖아요. 다 잔금 내고 이게 소문나봐야 안 좋으니까 그냥 대부분 넘어가는데 지금은 아파트 값이 그렇게 분양대금에 비해서 시원치 않고 또 앞으로 비전도 별로 없고 하니까 사람의 의견이 많이 나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돈 내고 잔금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사람은 좀 참고 싶고, 그렇죠. 게다가 또 이제 뭐 이슈화 시켜서 뭔가 좀 배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분들은 좀 알리고 싶은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들어갈 생각도 없다 이런 분들은 더 이렇게 더 막 더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취재하다가 뭔가 이상하다 느낀 게 어떤 분은 되게 협조적이시고 어떤 분은 안 한다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속셈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속셈이 틀리네요 진짜. 예. 뭔가 와닿죠. 화제들이 그 방송이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긁어부스럼 만든다. 내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똥통왕 아파트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파트가 깎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게 이제 예전에 그게 패턴이었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분양회사 시공사들이 그걸 뭔가 자기가 조금 잘못하게 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구조로. 네네. 그러니까 얘들이 습관이 잘못 붙게 될 수 있어요. 못 고치고. 그래서 그런 거죠. 소위 말하면 선분양, 후분양. 저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안 보고 그냥 계약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지어진 집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 지어진 집을 보고 계약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하자가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든 사람들의 어떤 태도, 자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과 같은 선분양 제도가 이런 아파트 하자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 지연, 다시 말하면 이제 준공이 그 입주 예정일보다 늦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 아파트 분양 계약에 중대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어떤 사유 이런 부분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분양 계약에 뭐 이제 이런 하자를 비롯해서 늦게 됐다는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뭐 계약을 나는 못하겠다, 이제 계약을 끝내야겠다 이런 분들은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유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계약 해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늦게 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연 이자, 또 위약금, 연체료 이런 부분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또 그 하자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그냥 배상 청구하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실 분들도 그런 사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선분양 구조에서 분양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부분과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델하우스에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 또 각종 분양 카탈로그에서 어떤 나타나 있는 부분, 또 사회 통념상 기대하는 수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그 정도의 그 수준까지를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라고 판단을 해서 그 하자 배상 책임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분양은 선분양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분양을 하고 그 돈 받아서 집을 지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직접 보고 계약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그런 계약 구조 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을 제대로 안 보여주고 완성된 집을 안 보여주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 짓는 어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다 지어진 집을 보여주고 계약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 주의가 떨어지는 태만한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분양 구조가
가장 문제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분양 그동안의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해서 뭔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값이 좀 올랐습니다. 분양받은 가격보다는 한 2, 3년 뒤에 시점에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하자가 있더라도 이 집을 돈을 내고 그 잔금을 내고 취득하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런 경향들이 높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그만 하자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그런 문제를 불거져 나올 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라고 봐서 좀 쉬쉬하는 경향마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아파트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관계없이 좀 더 이제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 국가가 좀 더 이렇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대부분의 우리 그 아파트 분양 구조가 완성된 집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집을 받게 되는 그런 선분양 구조의 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성된 집을 보고 계약을 하는 후분양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제도적으로 이런 선분양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구조를 좀 바꿔나가는 또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그 의식 이런 부분들도 이게 선분양 구조가 정상적인 그 제도가 아니구나. 후분양이 원칙적인 부분이고 이건 예외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세 제도가 마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다가 지금 전세 사기가 사회에 만연한 이런 부분이 어떤 반면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